또 이동현 배우님, 책 읽는 엄마, 책 읽는 아이 우미선 대표님.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이제 전 세계 최초, 저희가 영화제 하면 이게 월드 프리미어 해갖고 전 세계 최초를 또 그렇게 막 따져요. 근데 정말 이게 전 세계 최초 상영인데요. 또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또 고생하신 점도 떠오르고, 또 인상 말씀과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영화 감독을 맡은 임지수라고 합니다. 어렵다라는 느낌도 들었지만 또 굉장히 많은 배움이 시간이 되었었고요. 또 계신 여러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도 계셔서 나름 뜻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병수 역할로 참여를 한 이동현입니다. 사실 정말 촬영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주도 안 된 것 같아요.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걸 또 이렇게 극장에서 큰 스크린으로 저도 사실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네, 좋았습니다. 성동연 협력위원회 참여하고 있는 책인 엄마 책인 아이 대표 우미선입니다. 3년 연속 참여하게 돼서 작가님 이야기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 청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은선 센터장이고요. 이렇게 주인공님과 같이 이렇게 또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영화 보면서 너무 공감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사실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청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영화에 나오는 병수님 같은 청년들도 되게 많이 만나고 대화 지금 나누고 있는데, 지역 안에서 사실 은둔고립 청년들을 어떻게 좀 도울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 혼자서 너무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많이 끌어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되게 어려운 작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저희 성동구에는 100개 정도 되는 고시원이 있고요. 성동구에 청년이 9만 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발굴하려고 지금 저희가 지역 안에서 협의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회의를 좀 한번 나눈 적이 있고요. 고시원 사장님들이 조금 청년이 있는 고시원 사장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영화 보면서 너무 많이 공감이 되었고, 너무 감독님 뵙고 싶었는데 바로 옆에 계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임지수 감독님께서는 작년에 어쨌든 조금 약간 더 조금 어둡거나 무거운 주제로 조금 이제 그 작품의 이 톤도 좀 정하시면서 하시게 되셨는데요. 이런 주제로 함께 이제 작업을 하시고, 이 영화 이 소재로 이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셨던 어떤 그 창작의 비밀 혹은 이제 제작의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은둔과 고립이라는 주제만을 놓고 봤을 때 그 문제는 비단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선 했습니다. 근데 우선 단편이라는 그 시간대에 이걸 조금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층을 집중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우선 있었고, 그랬을 때 요즘 이제 청년의 은둔 고립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청년으로 이제 연령대를 한정시켜서 생각을 우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뉴스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제가 관심이 갔던 부분은
청년의 은둔과 고립 문제에서 그 처음 은둔과 고립으로 진입하게 되는 그 첫 경험의 부분보다는 오히려 재고립으로 처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제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년들이 취업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은둔과 고립을 순간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거기에서 빠져나왔을 때 다시 적응하지 못하고 재고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번 영화에서 좀 다루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현 배우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을 대표하는 또 이 역할이고, 물론 이 이제 영화 안에는 나중에 감독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다양한 청년의 또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청년을 대표하면서 이 영화를 또 찍으시면서 어쩌면 조금 더 남다르거나 더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처지를 생각하면 병수의 또 입장에서 이 영화를 또 어떻게 연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가장 또 공감이 가는 부분 혹은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셨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사실 감독님이랑도 가장 대화를 많이 나눴던 부분이 이 병수라는 인물이 세상에서 사라지겠다는 결심을 하기까지 과연 이 차키가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가족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하고자 했던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선 저도 당연히 배우 일을 해나가는 지금 차곡차곡 단계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많이 공감이 되고요.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독님이랑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조금씩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때는 막 크게 생각을 안 하고 하게 되었던 것 같고,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단편 영화에서 항상 어려운 점 같은데,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자기를 숨긴다던가,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큰 행동인데 과연 이렇게 비춰지던 인물이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이걸 쌓아가야 되는지, 그게 조금 고민도 많이 했고 감독님에게도 많이 여쭤봤고 감독님도 많이 대화를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같이 분노하면서 이 마지막에 이 감정에 어떻게 보면 조용한 폭발일 텐데, 그런 폭발들을 같이 경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이 작품이 조금 특별한 점은 감독님과 함께 또 저희가 지역에 계시는 또 협력위원회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작품이다라고 하는 게 다른 어떤 단편들보다도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두 대표님과 센터장님 두 분만 나와 계시지만 또 단체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 소개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미선 대표님도 좀 볼까요? 저희 다양성동협력위원회는 성동과 문화다양성을 하면서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모여서 다양한 문화적인 다양성을 표방하는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계속적으로 만나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성동과 다양한 문화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평화영화제가 시작하면서 감독님이 잘 기억 못하셨는데 세 번째 환경장애, 이번에 은둔 고립까지 해서 지역에서 함께 좀 풀어보는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영화로 전달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책 있는 엄마 책이나이라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 오시는, 저는 지금 대상 자체는 저희는 청년이 아니고 중장년의 1인 가구라든가 은둔 고립 이들 대상으로 삶을 디자인하다라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영화 보면서 저는 갑자기 CCTV가 많아진 그 장면이 공포로 바뀌어진 상황이어서 저희 그 지역 참여하는 지역에 있는 이 단체들이 은둔 고립의 청년들, 다양한 세대의 이런 고립으로 들어가는 분들한테 과도한 관심을 안 하고 느슨한 연대의 공간에서 어디쯤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체 소개도 좀 해주셔도 좋을 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공감인이라고 해서 또 그 상담 관련돼서도 계속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지역 안에서 거친 아이들의 온도라고 해서 거마도라고 해서 굉장히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소외되지 않게 뭔가 참여를 계속 시키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고요. 또 이제 장애 관련된 단체들이 저희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거 참여하면서 다양성동하면서 처음에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희가 정기적인 회의하면서 너무 기관에 대해서 알게 됐고 중간에 또 들어오시는 기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베트남 관련된 어떤 문화를 또 전달해 주시기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환경에 관련된 단체가 또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양성동 협력위원회를 저희가 계속 함께 이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윤광식 대표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되게 이제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만큼은 잘 지켜내시겠다고 얘기하셨던 게 지금 굉장히 실현되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요.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좋은 관계들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화가 정말 다른 청년들도 되게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많아서 이거를 많이 저희 센터에서 작게라도 좀 청년들한테 보여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주인공 병수님처럼 마음이 사실 너덜너덜해져서 결국에는 센터에 오게 되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청년이 조금 더 에너지를 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그 에너지를 내게 하는 단계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슈는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나 뭐 기사나 이런 이슈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명의 청년을 조금 다시 재복귀 이렇게 시키는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심지어 청년의 집에 가서 청소도 하는 저희가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데 문을 두드리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문을 한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 다음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너무 우울하고 이런 거를 나를 이해받을 수 있을까 다시 이런 과정들을 저는 지금 한 2, 3년 같이 이렇게 겪으면서 참 어려운 이슈긴 하지만 그래도 변화가 있는 청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지역 안에서 이런 얘기들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된 곳이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산다라는 것 주거의 문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과 연결해서 이 작품에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 사무소 자체가 작지만 사회에 전체 사회에 축소판 것과도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요 사무소를 배경으로 삼으신 이유와 그 전체적인 공간에 관한 이야기들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고립을 좀 더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공간이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공간 중에서도 부동산을 배경으로 한 데는 사실 그 고립하면 그 어떤 한 원룸이라든가 거주하는 그 공간에 스스로 갇혀서 나오지 않는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도 많고 결국엔 그러다가 뭐 고독사를 하는 그런 뉴스 사례들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해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어찌 보면 이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특히나 대학가 주변에서 원룸을 구하고 혹은 고시원을 구하려고 오는데 그렇다면은 그 부동산 안에서 그것을 중개해주는 그런 사람과 혹은 결국엔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 갇힐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을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청년의 이야기가 조금 재미있다, 좀 흥미롭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굳이 이제 그 청년의 어떤 거주지를 별도로 이제 마련하지 않고 이 부동산 안으로 한정시킨 데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뭐 예산의 그런 여건도 있긴 했지만 그걸 떠나서 조금 더 이 공간을 한정해서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 좀 더 영화적으로 시도해보자라는 그런 도전의 생각으로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혹은 조금 다 짧게만 인사 말씀과 함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보면 또 이 작품의 이 다음을 또 예견하고 이 다음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지역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여운을 주는 장면이었는데요. 그 장면, 마지막 장면 찍을 때와 그 장면의 또 의미들, 그 인사 말씀과 함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사실 이제 고립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는 자기의 방문을 걸어 잠그는 걸로 보통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 넓은 사람들 사이에서 고독함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저는 그 장면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어둡고 좀 찝찝하고 슬픈 엔딩이긴 하지만 오히려 좀 더 현실에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 참여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영화의 중간에 그 보조 출연자로 출연해주신 그 시니어 분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협력단체 분들께 고립과 은둔에 관련된 주제로 짧게 인터뷰 요청 드렸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쿠키 영상으로 나왔었는데 그분들도 시간 내서 참여해주시고 진짜 진솔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저도 너무 감명받았고 좀 더 의미가 깊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 여의도 출근하시는 분들을 전 실제로 이렇게 마주하는 상황이었어요. 촬영 구도상. 근데 뭔가 제 또래로 보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되게. 그래서 그때 되게 부러웠어요. 솔직히. 뭔가 이렇게 월화수목금 이런 직장인 분들은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저는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뭔가 규칙적인 그런 환경에 소속감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쳐다보시기도 했는데, 뭔가 그때 사실 학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학교가 많이 그리웠어요. 이런 소속감을 떠올리면 보통 대학교나 이런 게 많이 떠올라서 저 그때 조금 감정적으로 되게 묘한 기분도 들었고, 이 소속감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촬영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 네. 차 안에 열쇠를 넣는 장면이, 그래도 이 사람이 은둔을 택하면서도 어쨌든 세상에 대한 자기만의 용서를 저는 전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인터뷰 보면서 우리가 요즘에 은둔 고립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들이 뭐 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런 과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담백한 위로, 문턱 낮은 공간들의 지역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저희 지역에 있는 성동협력위원회에 있는 이런 지역의 기관들, 조그만 청년부터 시작한, 저는 이제 중장년 1인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삶을 디자인하다 일상에 수다 떨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라기보다 우리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담담한 위로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막 쏟아지는 정책이나 쏟아지는 지원 속에 이렇게 하고 처리하는 것이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담백한 위로들이 필요하겠고, 저희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문턱 낮은 공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느슨한 연대의 공간이 지역의 곳곳에 있어서 그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이야기 나누고 들어가는 이런 어른의 역할이라든가 기관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더 해보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차키를 안에다가 숨겨버렸잖아요. 마지막에 되게 통쾌했고요. 네, 잘 숨겼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은둔 고립은 잠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자체도 제가 20대 때 되게 힘들어서 사실은 저도 잠깐 은둔을 한 적이 있었고, 30대 때도 청년이었는데 30대 때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옆에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잠깐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 시간을 되게 내가 안 돼 이렇게 보기보다는 나 잠깐 쉴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조금 쉬었다가 근데 느슨한 연대의 다리는 하나만 걸쳐놓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굉장히 문턱이 낮게 하려고 센터에 올 수만 있게 하면 그 다음 단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지역에서 노력하고 있고 많이 주변에도 홍보하고 있거든요. 지역에 그런 청년들이 혹시 오면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좀 누구나 쉽게 놀 수 있는 공간, 약간 누구나 쉽게 문 두드릴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좀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또 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이야기한 이야기의 깊이는 정말 굉장히 깊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병수가 지나가는 이 마지막에 그 앞에 뒤돌아서 가는 그 앞에 저희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렇게 바라면서요.